이강연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모신 분은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님이십니다. 강제징용자들이 우리 법원에 배상을 요구하는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긴 시간의 재판 끝에 작년 10월 30일 일본의 전범 기업들은 강제로 노동자들을 데리고 가서 혹독하게 일을 시켰던 기업들은 배상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한일 간 무역 분쟁의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사법부, 우리 대법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이미 1965년 한일 수교 협정 당시 다 종료된 문제다. 그 전에 우리 노동자들은 일본 법원에 소를 냈습니다만 번번이 다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 내게 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법부 간의 다툼 또는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이제는 경제 전쟁으로 확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천착해 오시고 최근에도 활발한 집필 그리고 일을 하고 계시는 김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덥고 후텁지근하고, 그런데 이동하시느라고 꽤 멀리 오신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이 청파동에 있어서요. 숙대 예. 앞에 청파동? 숲대 앞에 거기에 네. 식민지 역사 박물관이라고 저희 예. 민족문제연구소가 같이 한 박물관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그런 거 있는 줄 몰랐네요. 네, 거기도 다음에 한번, 아마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취재를 좋겠습니다. 가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성우나 아나운서처럼 아닙니다. 굉장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일본은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네. 크게 틀리거나 그러지는 아유, 않죠? 그럼요. 정확하게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일본 수출 규제의 직접적 발단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강제동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네. 대강만들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 서너 가지로라도 압축을 해서 네. 이 점들이 우리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분명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 좀 부탁드릴까요? 예예. 그래서 최근에 아주 이 문제가 네.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예. 또 국내에서도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혼란스러우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판이 시작된 게 1997년 말씀하셨지만 예. 시작된 것이고 거의 20여 년에 걸쳐서 한국 사법부의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이 판결의 의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점입니다. 예. 근데 1965년 한일 협정 당시에는 식민지 지배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합의가 되지 김종필 않았죠. 오히라 미락이죠. 메모에 보면, 예.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처리한 적이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문제의 문제의 씨앗이 맞습니다. 잉태돼 있었죠. 네. 그걸 명확히 가르마를 타놨으면 네. 이 일이 없는데. 네. 참. 그게 제일 확실한 겁니다.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다. 예. 그리고 따라서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어떤 식민지 지배 그리고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되는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그렇죠. 따라서 그 문제에 관한 배상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예, 배상. 배상입니다. 예.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음흠. 따라서 이 피해자들이 요구한 것은 위자료 청구권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못 받은 임금을 달라든지 아니면 공탁금을 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음흠. 그런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으므로 거기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히는 지금 위자료 청구 청구 소송이군요. 소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행위에 인해서 대해서. 예. 나의 심신이 피폐됐고, 네. 나의 모든 기회비용이나 내가 젊었을 때 다른 것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당신들 때문에 못하게 됐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으니 네. 위자료를 청구하 지급하라.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사과가 전제되는 당연합니다. 거겠죠. 예. 예. 따라서 그거에 관해서 처음으로 이제 강제동원이 반인도적 불법 행위다라고 예. 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배상할 권리가 청구권 협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예. 청구권 협정 밖의 얘기거든요. 네. 이건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명확히 나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국 법원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법적 판단을 내렸다 예. 하는 점이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정말 점이고요. 그것을 아마 많은 분들께서 네.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왜 동일한 사안을 두고 무려 20년 가까이나 걸렸고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때도 이게 중요한 핵심 고리 중에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왜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는 이 판단을 계속 지연하려고만 그렇게 애를 썼나. 네. 그래서 심지어 전범 기업들을 변호해 주는 김앤장 변호사들하고 만나서 뭐 얘기를 하고 네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원래 판사는 가해든 피해든 원고든 피고든 간에 어느 쪽 법률 대리인도 만나서는 안 되고 안 되죠. 법정에서만 불러다가 네. 증거 채택에 동의하느냐 뭐 네.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만나고 참. 저희도 참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나저나 우선 예. 두 가지로 나눠서 네.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부터 좀. 네. 그러니까 이 재판이 일본에서 시작된 게 1997년이고요. 예. 그래서 일본의 변호사들이 당연히 무료로 변론을 다 해 주고 예. 일본의 시민단체 지원단 그리고 우리 제일동포분들도 계시죠. 이 원고분들 여운택, 신천수 두 분이 예.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일본제철 공장에서 10대 때 일하셨습니다. 아, 10대 예, 때. 17세, 16세. 지금 그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돌아가셨습니다. 아, 두 분은 예예. 지금 다섯 분 중에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살아계신 분 한 분입니다. 한 분. 예. 그 사법농단 기간에 예.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2003년에 두 분이 시작을 했을 때 일본에서 최고재판소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인정한 것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강제동원 당한 사실은 인정한다. 음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아, 하는 그걸 것도 일본 일본 법원도 일본 법원이 아니고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소도. 그러니까 우리의 대법원에 대법원에 해당하는. 네. 네. 다만 1965년 한일협정으로 다 해결이 끝났기 아. 때문에 재판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사법적인 방법으로 예. 전범 기업들에게 예. 배상하시오. 예. 이것은 1965년 그 문제 있는 한일 수교 협정, 예. 이른바 김종필 오히라 메모에 기반한 그 협정에서 청구권 종료가 됐다고 하니 예. 물론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측에서 2005년인가 노무현 정부 때 네. 그 민관 공동위원회 만들었을 때는 예. 개인 피해 배상권 청구권은 예. 소멸되지 않았다고 맞습니다. 규명은 했으나 네. 일본에서는 그걸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분쟁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일본 최고재판소의 견해는 이러지 말고 예. 일본 정치권에서 특별법을 하나 맞습니다. 만들어서 네. 이분들에게 좀 좋게 위자료도 드리고 사과도 하고 네. 끝내라 예. 라고 권유 같은 판결을 했는데 예. 일본 행정부는 따르지 않는 거죠. 어, 그래서 중국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니시마츠 건설, 미쓰비시 머티리얼, 네.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뭐 같은 미쓰비시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피해자들과 화해를 통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배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미 네. 우리와 똑같은데 다만 조선 징용자들은 네. 지금 안 하고 있고 네네. 중국 강제 노동 징용자들에 대해서는 일본 예. 전범 기업들이 화해라는 형식으로 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요구한 것에 네. 응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한국과 중국을 명백히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원고들이 모든 소송을 제기해도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한일 네.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다 장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한일 청구권 협정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자라고 해서 이 변호사들과 시민들이 같이 한일협정 문서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죠. 2004년에. 그래서 2004년. 그때 일부 승소가 났고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 그러면 다 공개하라. 그래서 그야말로 민관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예. 한일협정의 베일에 가였던 내용들이 밝혀진 것이죠. 음. 그래서 그 뒤에 소송을 무대를 한국으로 옮겨서 네. 미쓰비시 피해자들은 2000년 그리고 2005년에 이 실본제철 피해자들이 당시 일본에서 소송하신 두 분과 새롭게 세 분이 추가돼서 5분이 네. 서울중앙지법에 제소를 했습니다. 예. 그게 예, 2005년. 2005년입니다. 예. 그래서 1심, 2심은 일본에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예. 일본 판결을 그대로 따라서 기성력이 있다 그래서 졌습니다.
아, 1심, 우리 2심은 한국 법원에서도. 법원에서도. 아, 일본 법원에서 내린 게 외국 법원에도 기속력을 미칩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네. 당시에 1심, 2심 재판부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패소했습니다. 우리 한국 한국 판사들이. 예예. 한국 법원에서. 그 그런데 그 이천 이상한 그렇죠. 좀 이해가 안 2012년에 가네요. 예 2012년에 5월 네. 24 일에 대단히 획기적인 판결인데요. 한국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음흠. 이번 판결을 취지와 같이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 네. 일본 법원의 판단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했던 1심 우리나라 예. 1심, 2심 2심 그건 예. 잘못된 거다. 네네. 그리고 법원이 그러면 안 돼. 예. 다시 파기. 처음부터 재검토해봐라고 그 법으로 돌아갔죠. 네, 파기 환송을 환송. 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인제 그때 인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민지배가 불법이다. 강제조언이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다. 따라서 음흠. 개인 청구권을 보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고 당연히 인제 고등법으로 돌아갔겠죠. 예. 그래서 7월 달에 서울 고법에서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음흠. 12년 5월 달에 난 판결을 따라서 대법원에서 예. 났기 때문에. 그러면 인제 원고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 한 번 돌아왔으니까 뭐 금방 판결이 확정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상식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원고분들 살아계셨습니다. 예. 90 대이긴 했지만. 근데 이후에 이게 2018년 10월 30일이 될 때까지 무려 5년 3개월 이상의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판결이 나지 않고 있었어요. 왜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밝혀진 것이 사법농단이 있었다고. 음흠.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들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다음에 원고분들이 이 법원에 탄원서도 내고 했습니다. 근데 설마 그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사법농단이었다.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죠.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네. 2015년에 비가역적 예. 위안부 합의라는. 맞습니다. 네. 그 문제가 된 위안부 합의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것도 사실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죠. 2011년에 바로 이 한일 협정 문서 공개 소송을 해서 음. 위안부 원폭 사할린 피해자들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헌재 제소를 해서 그 판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국 정부가 네. 일본 정부가 국장급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명박 그때까지 박근혜 정부는 웬만하면 그냥 그렇죠. 그 옛날 거 뒤집어 가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왜 또 이래? 예, 예, 그냥 예. 우리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하지. 뭐 맞습니다. 그랬는데 예. 한일 협정 모든 문서가 다 공개되고 나니까 그때 네. 나라가 확 벌컥 맞습니다. 뒤집혔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굴욕적으로 네. 했느냐. 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양승태 사법부와 예. 박근혜 청와대가 재판 거래가 있었다. 예. 아시다시피 상고법원 설치를 예, 위해서 예. 들어줘야 된다.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예. 그리고 김앤장 음흠. 저희는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모든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모든 변호인들을 김앤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김앤장과 그리고 외교부까지 동원이 되어서 그게 문제죠. 예. 예. 윤병세 장관 음흠. 그리고 유명한. 유명한 등 전직 외교부 장관 등 김앤장과 다 관계를 맺고 있는데 예.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인제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 하나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의견서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규칙을 바꿨습니다. 의견서를 내도록. 양승태 예예예. 대법원장. 2016년 11월에 그래서 김앤장 쪽과 심지어 법원 행정처에서 지금 임종원 재판 받고 있죠. 예. 의견을 내서 예. 너희들 이 문제에 관해서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외교부에 요청을 해라라는 식으로. 그래서 김앤장 쪽에서 외교부 요청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대법원 규칙도 바꿔가면서 그 외교부 의견서도 엄청 문제가 많은 것인데요. 네. 저희들 의견, 새로운 의견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뭐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다든지 한국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뭐 지금 아베가 떠드는 거랑 똑같은 얘기에 의견서, 일방적인 의견서를 외교부가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본은 얼마나 우리를 속으로 얕잡아보고 비웃었을까요? 맞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것이 밝혀졌을 때 이 소송을 오랫동안 지원해 오신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 협의회 이희자 대표님께서 계신데요. 네. 이분께서는 아버님께서 군인으로 끌려가셔서 야스쿠니 신사에 지금 합사돼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송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들이 이 신천수 여운택 두 분 어르신들을 다 소송을 지원을 해왔는데 네. 이 양승태 사법농단이 밝혀지면서는 자기가 지금까지는 일본 정부,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엄청나게 싸워왔는데 이 사법농단 밝혀지고 난 다음에 창피해서 이야기를 음흠. 못하겠다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그저께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 대법원장이
석방되기는 보석으로 나오긴 했지만 예. 이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밝혀진 과정도 사실은 이 사법농단 과정에서 이탄희 판사를 비롯해서 내부에서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개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보면은 촛불 혁명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그 점은 예. 100% 사견이지만 전적으로 예. 동의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들이 밝혀지기 시작을 했고 예. 또 그래서 이 판결을 결국에는 20년 넘게 투쟁을 한 피해자들, 지원자들, 한국과 일본 시민들이 이 판결을 귀한 판결을 사실은 얻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 판결 이후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려는 사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쭉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네. 너무도 당연한 팩트 하나. 일본의 식민 지배의 불법성이라는 것은 좌에서 보든 우에서 보든 극우가 보든 맞습니다. 리버럴리스트가 보든 예. 일본이 우리를 불법적으로 식민 지배를 최소 36년간 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팩트 앞에는 누구나 겸허해야 한다는 게 네. 역시 진리고요. 사실이시죠. 예. 예, 그러기 때문에 팩트가 중요한 건데 네. 지금 일본에서도 그 팩트를 어기고 있고 심지어 맞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직 해야 한다. 예, 예. 배상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네. 다만 1965년 한일 수교 협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네. 있으니 예. 정치적으로 해결해라. 네네. 그러면 중국도 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그런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수교 협상에는 어떻게 중일 1972년에 일중 우호 조약을 맺으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모든 기술했나요? 청구권을 다 포기를 했죠. 아, 중국도 중국도. 우리처럼. 예예. 일체 배상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예. 지금 중국의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배상이나 보상, 아마 네. 그건 보상에 가깝겠네요. 네네. 보상, 그 위자료를 받고 있는 것은 정치적 입법을 통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업들이 화해에 나섰습니다. 아, 화해. 예. 중국도 재판을 똑같이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예. 이 판결이 났고 난 다음에 이런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서 화해와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예, 중국 기업들하고 아하. 피고단하고 화해를 통해서 네. 중간에 이제 일본 변호단들이 껴서 기금을 만들어서 아. 화해에 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끝까지 소송하시겠다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사실. 중국에서 예. 징용으로 끌려가셨던 노동자분들 중에는 네. 무슨 소리냐 화해라니 예. 나는 법적으로 당연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야겠다. 네. 소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소송 중인 분도 계시고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화해를 예. 그러니까 법적 조정 및 화해 제도에 따른 거였겠죠. 그렇죠. 법정 아. 밖에서 화해한 겁니다. 예, 실제로. 아, 법정 밖에서 예. 판사가 화해를 권유한 게 아니고. 예. 음. 그리고 실제로 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도 90년대에는 네. 이 피해자들과 화해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피해자들. 우리와도 예. 일부 피해자들과. 일부와 예. 그 아주 이제 옛날 얘기인데. 징용 사실이 확인된 몇몇 사람을 다 그 중에서 확인이 되고 생존해 계신 분들과 1대1로 개인적으로 해서 예. 화해 각서를 쓰고 뭐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당시엔 유해 반환이라든지 한포 사격으로 돌아가신 분들에 네. 관해서 일부가 있습니다만, 근데 그 뒤로 이제 이 판결이 난 뒤가 문제인데요. 예, 잠깐만요, 실장님. 네. 지금 총 말씀 나눠야 할 부분이 약 10개 항목인데 네네. 지금 딱 중간쯤에 와 있고 네. 지금까지의 실장님 말씀으로도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던 부분, 언론에서 잘 소개하지 않았던 부분 한 2가지쯤은 바로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개인들의 피해 보상 청구권은 아직 살아있다. 네네. 그런데 정치적 입법을 통해서 좀 해결해 봐라 네네. 라는 의견성, 주문성 네. 판결을 내린 거고 중국의 징용자들에게는 일본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형식의 그런데 결국 원했던 건 중국에서도 위자료를 테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무슨 모든 청구권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예. 남은 것은 위자료와 보상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의 전범 기업들 그리고 사법부나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행정부가 한국의 징용 노동자들과 중국의 징용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판이하게 다르다. 그렇죠. 네, 이 점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네. 아마 외교부 실무 관리들이 챙겨야 될 텐데 실은 김앤장 만나서 이렇게 대법원 규칙을 바꿔가면서 의견서를 내라고 하고 어떻게든 박근혜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해 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눈물 나는 노력을 했으니 그렇습니다. 참 예. 한심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 항목부터는 네. 다음 주에
실장님 한 번 더 모셔서 네. 이 뒤에 얘기를 하면서 총론을 지을까 하고요. 예. 오늘은 이 시청자님의 말씀에 답변은 해주시는 걸로 하고 끝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아마 언급이 되긴 된 것 같은데 네. LSD 123님께서 한 3, 4분 전에 오르셨네요. 일본이 중국에 합의해준 논리는 뭔가요? 일본이 중국에 합의해준 논리 말고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국가가 네.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 정부의 이거는 공식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개인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국가가 예, 개인의 청구권을, 청구권을 예. 네. 그러니까 국가 간에 저기들이 다 서로 옛날에는 국가 간에 자신들의 개인들의 국가 간의 그 빚 서로 가령 예를 들면 이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 내에 있는 일본인의 재산과 당시에 예. 일본에 있던 전 사람들의 재산을 민사 간의 채권을 해결하는 것이었지 예. 이런 불법 행위라든지에 관한 얘기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하. 근데 중국에 관해서는 중국 정부도 그렇게 이 1972년에 정부 간에 해결을 했지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소송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국가의 예. 허락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강제동원의 불법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일본의 기업들이죠. 또 기업들도 뭐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 자신들이 또 글로벌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회사들이니까 외국에 또 진출해야 하는 것도 있고 대외적인 이미지 대외적인 이런 걸 아마 이미지도 있고요. 생각했겠죠. 당연하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피해 규모가 또 작은 것도 있습니다. 예. 피해자들이. 예.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아마 징용 차출 기간이 일단 굉장히 차이가 났을 다르고요. 것 예. 같아요. 그리고 포로니까 거기는 식민지가 아니었고 예. 기본적으로 중국 포로들을 음. 강제노동시킨 거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식민지 지배에 관해서 일본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아베가 저렇게 크게 인제 반발을 그러니까 하는 중국하고 것이죠. 일본이 중국과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가장 밑바탕에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 그렇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조선을 식민 지배로 강점을 했고 네. 중국을 피식민지로 삼지는 그렇죠. 않았었으니까. 전쟁 상대국이었어요. 네, 교전 상대국이고 만주의 괴뢰국을 하나 만든 그 네네. 정도였던 거고. 네. 그 점에서 아마 일본 대법원도 법적인 출발점은 달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흔히들 심층보도 하는데 저도 한때 기자였습니다만 우리 내부에 이렇게 훌륭한 정보,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시고 깊이 천착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씀을 잘 가지런히 정리해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일단은 팩트인데 가까이 두고도 우리가 그 많은 10여 개 신문과 여러 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제대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뒤늦게라도 이분들을 모시고 민문위원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많이 공부해 놓으신 거 이렇게 낼름 받아먹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아닙니다. 하고 관심 가져주셔서 많이 고맙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해야겠죠. 네. 김영환 실장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한 번 더 나와 주시죠. 근데 다음 주 휴가세요? 네. 외국 가면 되죠. 그러시면 또 이 중요한 이야기라니까 다녀오셔서 네. 그러시죠. 그 다음 주쯤에 예. 한번 일정을 조정해서 나머지를 꼭 하죠. 예. 네. 시청자 여러분, 7월 24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러시아 영공 침범 때문에 오프닝을 2번이나 새로 썼는데 방송하러 운전하고 오는 도중에 러시아 입장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방송 도중에 첫 코너 연결과 두 번째 코너 연결해서 이 바뀐 과정을 부랴부랴 설명해야 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뭐 단순한 기기 결함으로 갔다라는 것은 우리 국방부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몇 시간 뒤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대단히 긴박합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지금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 가까운 마찰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웬만한 것은 내부 총질은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운동회를 앞둔 학생들도 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네, 7월 24일 이강윤의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다운로드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